지난 14일 한 출장 성매매 알선 업주가 경찰에 기이한 제보를 해왔습니다. 출장 마사지를 나간 여성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종된 여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30대 남자의 전화를 받고 나간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것. 얘네들이 없어질 때마다 전화번호 보내주세요. 차량 전화번호 적어놓잖아요. 잠들다가.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그 남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경찰은 몸싸움 끝에 그를 검거했습니다. 사라진 여성들의 행방이 드러나면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엽기적인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남자의 자백에 따라 서울 봉온동의 야산에서 시신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참혹한 죽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발굴 현장에서 나온 여성들의 시신은 무려 10곳. 모두 투막난 상태였습니다. 잇따라 발굴되는 참혹한 시신들. 그러나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그는 담담한 모습으로 시신 발굴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지난 4월 경찰을 사칭했다가 들통이 나자 칼로 찔러 살해한 뒤 손목을 잘라 바다에 버린 노점상 살인 사건. 지난 2월 이른 새벽 화려한 옷차림 때문에 성매매 여성으로 착각해서 살해했다는 이문동 살인 사건. 입을 열 때마다 자신이 살해했다는 희생자가 한 명씩 늘어났습니다. 동대문 맞아요? 맞다. 오늘까지 그가 죽였다고 밝힌 사람은 무려 22명. 많이 절단돼 있습니다. 많이. 지금 현재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많이 이거 돼 있습니다. 상태가 아주 부패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최근에 살해한 것은 아직 상태가 아직까지 괜찮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빨리 서거라고 비닐을 다 벗겨붙다는 거 아니에요. 유영철의 집에서 발견된 살인의 흔적이라고는 욕실 천장에 미처 지우지 못한 몇 군데의 혈흔뿐. 지금 11명 중에 지금 성관계 한 사람이 한두 명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주장으로 성관계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럼 왜 안 했느냐? 재경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안 했습니다. 왜? DNA 감정이 될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11명의 양손의 지문 그리고 칼로 참 다 삐져냈습니다. 피해 여성을 집으로 끌어들인 뒤 살해 직전 주변 사람에게 전화를 걸게 해 알리바이를 만드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처참한 토막 사체가 된 피해자들. 그의 범행 수법은 경찰도 놀랄 만큼 잔인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유축 노인 연쇄 피살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해 9월 강남 신사동에서였습니다. 피해자는 모 대학 명예교수인 이 씨와 그의 부인, 노 부부는 집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뒤 여자 구기동 종로구 구기동 살인 사건 났을 때 지금 사람이 다 죽었어요. 셋이요? 세 명. 신고가 접수된 곳은 고급 주택가로 알려진 구기동. 이번엔 팔순 노모를 포함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0대 노파가 살해당한 강남 삼성동 사건과 불이 난 방 안에서 80대 노인과 간병인이 살해된 채 발견된 해화동 사건까지 50여일 사이 연이어진 4건의 사건에 피해자는 모두 8명. 그런데 수사 방향이 제각각이던 경찰이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사건들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사용된 범행 도구는 모두 둔기. 피해자들의 공통된 사인 역시 두개골 파열로 인한 뇌 손상이었습니다. 살인 목적으로 두드린 거예요. 치명타로 그냥 죽이려고 아주 다 두드릴 거예요. 금품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 또한 4사건 모두 똑같았습니다. 범인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금까지도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행 대상은
딱히 노인만이 아니었으며 불을 지르고 금고까지 열려고 했던 해화동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에 대한 유일한 단서는 근처 CCTV에 찍힌 범인의 뒷모습뿐. 사건은 영구히 미궁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혐의로 검거된 유영철이 4건의 노인 연쇄살인 사건을 모두 자신이 저질렀다며 자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부유층에 대한 적개심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범행 대상이 된 것은 마당이 넓은 고급주택. 집안에서 마주친 사람은 생후 71대 나이만을 제외하고 모두 그 자리에서 살해됐습니다. 전과 14범인 그는 주변 상황까지 말끔히 정리한 뒤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금품에 손을 대지 않았던 것 역시 부유층에 대한 적개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범행 수법이 달라서 의문을 낳았던 해화동 사건. 그런데 유영철은 경찰 수사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일부러 강도인 척 위장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해 손을 다쳤고 혈흔을 없애기 위해 아예 불까지 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노인들도 죽인 거 맞아요? 노인들도 죽인 거 맞아요?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사체가 발견된 날 수사본부로 모여든 100여 대의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살인 동기가 부자와 여자에 대한 증오 때문이라고 밝힌 유영철. 절도와 성폭력 그리고 사기까지 전과 14범. 고등학교 시절 절도 혐의로 소년원에 들어간 뒤 지난해 9월 출소할 때까지 줄곧 교도소를 들락거렸던 그는 교도소 내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부유층과 여성에 대한 증오를 키우기 시작한 건 역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0년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전처나 헤어진 애인은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전체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에 대해서 전혀 뭐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그 전체가 자기와 전체와의 사이에 난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3의 대상을 선정한 것 같는데요.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의 살인 행각. 다시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해 그는 자신이 축적해온 범죄에 대한 모든 지식을 총동원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난 대단히 지능적이고 치밀하고 그러면서도 연쇄 살인범으로서의 아주 뒤틀린 그 심리와 성격, 사회에 대한 극단에 이를 정도의 적대감, 이것을 가진 동시에 가진 연쇄 살인범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의 특징. 그것이 이번 사건에 정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유영철 본인이 스스로 밝힌 살인의 명분은 부유층과 여성에 대한 혐오. 그러나 정작 그의 잔혹한 살인 행각에 희생된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속성을 보면은 약한 사람인 건 동일한 거죠. 물리적으로 약한 사람. 그래서 지금 어떤 지금 대상 자체에 바뀐 것이 이제 연쇄살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그 대상의 공통점이 무엇이고 특징이 무엇이냐 그런 점을 본다면 여전히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점에서는 연쇄살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계기는 제보 전화 한 통. 이는 앞으로 우리의 수사 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해결된 강력 사건의 70% 이상이 제보 또는 피해자의 협조, 목격자의 증언 이런 것들 때문에 해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이 수사 과정에 참여시키는 효율적으로. 그러면서도 거짓 제보, 허위 제보 또는 오인 제보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와 기법.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금 구축해야 할 그런 시스템이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우리 사회의 약자였습니다. 참혹한 죽음으로 발견된 여성들. 10명이 넘는 피해자가 생길 때까지
그들의 실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역의 그 특성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었고, 또 통상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나간다고 하고 딴 데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희생자가 대부분 성매매 여성이었다는 경찰의 발표 때문에 유가족들은 드러내놓고 슬퍼할 수조차 없습니다. 딸의 죽음을 한 성매매 여성의 죽음으로만 몰고 가는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아무리 그런데 뭐 업소에서 일하고 했던 애들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환경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닐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데 다닌다 해서 인간 취급 받지 말라는 건 아니고. 어느 날 잔인한 연쇄살인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친구였습니다. 이혼 후 집안 형편마저 어려워져 떨어져 살아야 했던 딸. 엄마는 딸이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습니다. 저렇게 안타깝게 너무 큰 사건으로 살인을 해서 갔다는 게 너무나 크게 안타깝고 비참하고 너무나 불쌍해. 진짜 부모로서.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사람들. 그들은 우리 사회가 지켜주지 못한 무고한 희생자들이었습니다.